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한 며느리가 몰래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눈물을 참기 어려울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며느리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남편 몰래 시어머니의 집 문을 조용히 열었다. 현관문 손잡이는 차가웠고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두고 간 듯한 물컵과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숨을 고르고 거실로 들어섰다. 벽시계는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이 깨기 전에 다녀와야 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사실을 며느리만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우연히 병원 진료 기록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고 있었고 혈압도 불안정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도움을 거부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았어. 시어머니의 그 말이 며느리의 귓가에 맴돌았다. 거절의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 며느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정리하며 하나씩 확인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복용 시간이 제각각이었고 일부는 며칠째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약 복용 시간표를 다시 적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대부분 일주일은 지난 것들이었다. 그녀는 가져온 보온 가방에서 전날 밤 만들어둔 미역국과 나물 반찬을 꺼내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있었다. 설거지통에는 며칠치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물을 틀고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물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었다. 거품이 일었다가 사라지는 동안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게 흔들렸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아니, 말하기가 두려웠다. 남편은 요즘 회사 일로 바빴고 밤늦게 들어와 지친 얼굴로 잠들곤 했다.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그는 분명 놀라며 직접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더욱 괜찮은 척할 것이고 그러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만 같았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매일 할머니 댁에 들러 밥을 챙겨드렸다. 어머니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린 그녀가 할머니의 손이 되어드렸다. 할머니는 항상 미안해하셨다. 우리 손녀한테 이런 짐을 지우다니. 하지만 그때 그녀는 전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 곁에서 무언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를 돕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마음 아팠다.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는 거실 바닥을 쓸고 닦았다. 청소기는 소음이 크니까 빗자루만 사용했다. 창문 틈으로 새벽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었다. 서둘러야 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다. 얼굴은 야위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며느리는 문 앞에 약과 물, 그리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 어머니, 아침 드시고 약 꼭 드세요. 오늘 날씨 좋대요. 메모지에는 작은 웃는 얼굴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문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누군가 다녀갔다는 걸 알겠지만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다. 남편이 알게 되거나 시어머니가 직접 물어보거나 그때가 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골목길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남편이 깨기 전에 집에 도착해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비밀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다. 요즘 어머니는 왜 이렇게 차갑게 구시는 거야? 남편은 아침 식탁에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다. 며느리는 된장찌개를 떠서 그의 앞에 놓으며 대답을 피했다. 남편은 지난주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을 때 어머니가 유난히 쌀쌀 맞았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돌보러 오는 것을 불편해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며느리에게 보이는 것이 싫었다. 머릿속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다. 며느리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웠다. 괜찮으시겠죠? 원래 그러세요. 며느리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다.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남편이 나간 뒤 며느리는 혼자 남은 식탁을 정리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흩날렸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라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며느리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또 왔어? 목소리는 차가웠다. 며느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점심 드셨어요? 먹었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펼쳐 놓았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애호박 볶음과 계란찜, 그리고 따뜻한 밥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외면했지만 며느리는 그 시선 속에 담긴 갈망을 읽을 수 있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조금씩 며느리 쪽으로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물을 끄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냥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요. 나는 혼자도 괜찮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강했지만 며느리는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느꼈다. 혼자 괜찮다는 말은 사실 혼자이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약해진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며느리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해결하는 것이 익숙했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다. 혼자 견디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외로움이라는 것을. 어머니, 져지면 안 돼요.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설거지를 마저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귀가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아내를 바라봤다. 요즘 어디 가는 일 있어?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의심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쳐다봤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요즘 내가 자꾸 어디론가 나가는 것 같아서. 남편은 지난 며칠간 아내가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다. 혹시 자신 몰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불안하게 스쳤다. 며느리는 대답을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아직 말하지 말아야 할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냥 산책 좀 하고 그래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거짓말이었다. 남편도 그걸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고 며느리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옆에서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며 살아야 할까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조금씩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늦가을 바람은 차갑고 쓸쓸했다. 며느리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댁에 가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병원 가셔야 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혈압이 며칠째 불안정했고 약만으로는 조절이 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혈압계를 매일 가져와 체크했지만 수치는 계속 높았다. 필요 없어. 그냥 약 먹으면 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며느리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설득을 시도했다. 약만으로는 안 돼요. 의사 선생님께 다시 처방받으셔야 해요. 내가 내 몸을 잘 알아. 괜찮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고집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고집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병원에 가면 더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자신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을 빼려 했지만 며느리는 놓지 않았다. 어머니, 저한테 부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는 아픈 남편을 혼자 돌보며 살았다. 그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 기억이 떠올랐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새 일하던 날들, 남편의 약을 사러 새벽에 약국으로 달려가던 날들. 그때 그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강한 여자라고 믿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느리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꼈다. 혼자 할 수 있었다는 말은 사실 혼자 해야 했다는 뜻이었다. 누구도 곁에 없었다는 슬픔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을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며느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그녀는 매일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항상 미안해 하셨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부담을 준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 곁에 있는 것이 행복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며느리는 스스로를 탓했다. 더 많이 해드릴 걸, 더 자주 웃게 해드릴 걸. 그 후회가 지금까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를 돕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치유이기도 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돌본 적이 있어요. 제 할머니였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어린애가 할머니를 돌본다고.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바라봤다. 그 손은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저는 많이 후회했어요. 더 많이 해드릴 걸, 더 자주 곁에 있어 드릴 걸.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돕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깨달았다. 며느리는 자신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두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다. 강한 여자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강함이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침묵을 이해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세탁물을 개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옷을 개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아 보였다. 예전에는 크고 강해 보였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작고 외로워 보였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용히 불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제가 내일도 올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세탁물을 정리하고 집을 나섰다. 밖은 쌀쌀했고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며느리는 외투깃을 세우며 골목길을 걸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마음을 여는 그날까지 그녀는 계속 곁에 있을 것이었다. 또 나가? 남편은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 좀 보고 올게요. 요즘 매일 나가는 것 같은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금방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남편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그는 아내가 요즘 매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장을 보는데 매일 2~3시간씩 걸리지는 않는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뭔가 찝찝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고 저녁 무렵에 돌아온다. 그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무슨 일을 숨기고 있는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은 결심했다. 오늘은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그는 일찍 퇴근했다.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후 2시쯤 아내가 집에서 나왔다.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남편은 차를 천천히 움직이며 아내를 따라갔다. 아내는 버스를 타고 시내 반대편으로 향했다. 남편은 뒤따라가며 불안해졌다. 아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버스는 주택가로 들어섰고 아내는 한 정류장에서 내렸다. 남편은 차를 세우고 멀찍이 따라갔다. 아내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낯익은 동네였다. 남편은 걸음을 멈췄다. 이 동네는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었다. 아내가 어머니의 집 앞에 섰다. 남편은 숨을 죽였다. 아내가 어머니 댁에? 왜? 아내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열쇠가 있다는 것도
남편은 몰랐다. 남편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그는 어머니 집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마음은 복잡했다. 아내가 왜 자신 몰래 어머니를 찾아가는 걸까? 1시간쯤 지나자 아내가 집에서 나왔다. 손에는 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남편은 뒤따라 나서려다 멈췄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고 남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다. 일찍 왔네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남편은 계속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 걸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장 보고 왔어요. 왜요?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가 말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서 답답했다. 며느리는 남편의 시선을 느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지금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전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저예요.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덜 날카로웠다.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필요 없어.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어머니, 제발이요. 혼자 가시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오고 싶으면 와. 전화가 끊겼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때는 행복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를 돕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 더 아팠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마음을 완전히 여는 그날까지 그녀는 계속 곁에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집 문을 열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여기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안아 일으켰다. 시어머니는 가볍게 느껴졌다. 며칠 사이 더 야위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미안하실 거 없어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며느리는 구급차에 동승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회의 중이었지만 전화를 받았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뭐? 어머니가?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떨렸다. 며느리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당뇨 합병증도 악화되었다고 했다. 며느리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일찍 오셨어야 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졌네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더 강하게 설득했어야 했다. 시어머니를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셔왔어야 했다. 후회가 밀려왔다. 남편이 도착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달려왔다.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는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제가 요즘 어머니 댁에 자주 갔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자주? 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요. 걱정돼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가 자신 몰래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감당했을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복잡한 표정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봤다. 어머니도 아내도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면서도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시어머니는 안정을 찾았지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며느리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졌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남편은 복도로 나가 어머니의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눴다. 의사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꽤 오래 방치되었다고 했다. 정기적인 검진과 약 복용이 필요했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을 거부했다고 했다. 보호자분께서 더 신경 쓰셨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방치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시어머니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 옆에 앉았다. 미안해.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제가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내가 혼자 다 떠안게 만들었어.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숨소리는 편안해 보였다. 며느리는 과거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며느리는 할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그 말이 며느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이 할머니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은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병실에 남아 시어머니를 지켰다. 시어머니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며느리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여기 있어?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천만에요, 어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 아내가 그동안 혼자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에 도착한 남편은 아내의 가방을 챙기기 위해 방을 뒤졌다. 옷장을 열자 작은 공책 하나가 떨어졌다. 그는 공책을 주워 펼쳐봤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혈압약 마이너스 아침 8시, 당뇨약 마이너스 식후 30분, 소화제 마이너스 저녁 7시, 날짜별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며칠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은 공책을 넘기며 아내의 메모를 읽었다. 어머니 오늘 식사 거의 안 하심. 걱정됨. 혈압 여전히 높음. 병원 가시라고 설득 중. 어머니 오늘 조금 웃으심. 다행.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남편은 공책을 덮고 침대에 앉았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미안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외면했다.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남편은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가 되었다. 그때 남편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일이 바빴고 신혼이었고 핑계는 많았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남편은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돌봤다. 건강이 나빠진 후에도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남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라. 혼자 두지 마라.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를 혼자 두었고 아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남편은 가방을 챙기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여전히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고 아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미안해. 남편이 다시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왜 계속 미안하다고 해요? 내가 내 고생을 몰랐어. 혼자 다 떠안게 만들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고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견뎠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힘들어 할까봐.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손등이 트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 같이 하자. 남편의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남편은 아내를 안았다. 아내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남편과 며느리가 서로를 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알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돌본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이었다는 것을.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두 사람은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깨셨어요? 며느리가 급히 시어머니 곁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실 거 없어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세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다. 가족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했다. 의사는 퇴원 준비를 시작해도 좋다고 했다. 남편과 며느리는 매일 병원을 찾아 시어머니를 돌봤다. 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어느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며느리는 사과를 깎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왜요, 어머니? 내가 나를 돌보는데 나는 차갑게 대했잖아. 사실 고마웠어.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느리는 사과 깎는 것을 멈추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요, 어머니.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못했어.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강한 여자라고 믿었어.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 시아버지가 아플 때 나는 혼자 그분을 돌봤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때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외로움이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더 외로워졌어.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견뎠어. 어머니. 그런데 내가 와서 나를 돌봐줬어. 나는 그게 싫었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두려웠어. 내가 나를 짐으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밀어냈어.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도 울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괜찮아요. 어머니랑 이야기 중이었어요. 남편은 두 사람 곁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도 잡았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어머니, 왜요? 내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 내가 걱정할까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아니야. 너는 내 할 일을 한 거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씻겨나갔다. 가족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건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뒤로 밀었다. 이제는 제가 챙길게요. 어머니도 당신도.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은 옆에서 물을 따랐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맛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병원 음식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먹으니 맛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밥을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남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병실을 나섰다. 며느리와 단둘이 남겨주고 싶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내 집이 있잖아.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저희 집에 빈 방도 있고요. 며느리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그건 진심에서 우러난 제안이었다. 생각해 볼게. 시어머니의 대답에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자 며느리는 병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편안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딸아. 그 말은 며느리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졌다. 이제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그들의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불편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방을 안내하며 말했다. 방은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다. 맛있다.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며느리는 웃으며 밥을 더 담아드렸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면 자주 해드릴게요. 남편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런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편하세요? 응.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같이 시간 보내요. 그래. 그러자.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집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에는 며느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오후에는 며느리가 만든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는 남편이 돌아오면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초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 참 대단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같은 고집 센 시어머니를 이렇게 돌봐주다니. 보통 사람은 못해.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어머니가 고집 센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신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서 이해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다. 시어머니도 함께 웃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해 집에 왔다. 그는 거실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모습이 그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어머니랑 이야기하다가. 며느리는 남편을 보며 활짝 웃었다. 남편은 두 사람 옆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다.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와 남편은 거실에 남아 정리를 했다. 남편은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어. 고마워. 우리 모두 노력했잖아요. 며느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제안했다. 내 집 청소 좀 하러 갈까? 오래 비웠더니 먼지 쌓였을 것 같아. 며느리는 기꺼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집은 조용했지만 며느리가 정리해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며느리가 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정리된 약봉지, 깨끗한 부엌, 세탁된 이불.
며느리가 혼자 이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았다. 며느리는 놀라며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이제 이 집도 가끔 같이 오자. 혼자 두면 또 먼지 쌓일 테니까.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청소를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겨울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걸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딸아, 앞으로 잘 부탁한다. 며느리는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가족의 마음은 다시 서로를 향했고 오래도록 잊지 않을 따뜻한 계절이 시작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차는 따뜻했고 마음도 따뜻했다. 가족은 잃었던 온기를 다시 찾았고 이제 그 온기는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합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꼭 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